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 학습 중에서 K-means 클러스터링 그리고 Self-Organized Map, SOM이라고 하는 자기 조직화 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군집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군집 분석이라는 거는 관측치 사이에서 유사도를 측정해서 유사도가 비슷한 대상끼리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비지도 학습의 주된 카테고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벡터와 벡터 사이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가 아닌 경우 벡터화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2차원 공간상에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어요. 자, 요거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네. 아마 100명 중에 99명 이상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왼쪽 아래쪽 요 한 그룹, 오른쪽 위 두 번째 그룹,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왜 이렇게 나누셨죠? 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요 그룹 간 이렇게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면 그룹 안에 있는 데이터들끼리는 거리가 가깝죠. 그리고 그룹 밖에 있는 데이터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군집 분석이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까이에 있는 것들끼리 모아주는 것이 K-means의 그런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때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알고리즘, 즉 K-means라고 하는 방법이 반복해서 어떤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가 하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이때 거리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는 게 또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K-means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우측 상단과 같이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까부터 데이터가 조금 많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혹은 컴퓨터에게 문제를 주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라. 자,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네, 아마 지금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하나, 좌측 하단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 하단에 하나. 네,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우리가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중간에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컴퓨터는 이것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그룹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컴퓨터는 K-means 방법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맨 처음에 K개의 그룹, 자, 우리가 3개로 나누어라 라고 하면은 3개의 그룹인 거죠. 여기서 K-means에서 K는 나누는 그룹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개로 나눈다 이렇게 되면 3개의 지점을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자, K개의 그룹을, 자, K-means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 임의로 데이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서 3개를 우리가 3그룹을 나누어야 되니까 3개의 지점을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이거. 자, 요게 가장 중앙점이야. 3개 그룹의 대표 지점이야 라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그 대표 지점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거리가 주변과의 거리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적절하지 않다면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형태의 중앙 지점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정답에 더 가깝게, 정답은 사실 없으니까요. 정답은 없으니까 더 적절하게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K-means 알고리즘입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랜덤하게 선택을 했더니 자,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다행히 우측 상단에 하나,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하나, 그 다음에 우측 아니죠, 중앙 하단에 하나,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자, 여기 3개의 그룹인 거예요. 3개의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이 3개의 대표에 대해서 나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가 하는 거를 체크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이쪽에 더 가깝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얘가 더 가깝고 조금 중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제일 가깝다. 얘네들은 우리 그룹, 얘네들은 우리 그룹, 얘네들은 우리 그룹. 이렇게 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요. 각 그룹이 이제 선택이 됐죠. 소속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앙점이 지금 아까는 대표 지점이 지금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했는데 그룹을 선택하고 나니까 이제 중앙 지점, 이게 중앙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졌잖아요. 대표 지점이. 그래서 이 대표점들을 중앙, 즉 평균 지점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자, 평균 지점이 다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평균 이제 중앙점을 조정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지점이 조정이 됐으니까 아까는 가장 중앙 지점의 요 각각의 대표 지점과 가까운 것들을 다 소속을 시켰죠. 그런데 요 대표 지점이 조정이 됐으니까 이제 각 데이터가 소속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처음에는 기준을 이렇게 놓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지점들 넣다 보면 이렇게 잘렸는데 좀 요 십자가 표시가 조정이 이동이 되면 당연히 다른 데이터들의 소속도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누가 제일 가깝나 하고 체크를 다시 해봅니다. 자, 얘네들은 파란색, 얘네들은 초록색, 얘네들은 빨간색. 다행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가운데 지점에서 좀 아슬아슬해졌죠. 네, 좀 그런 경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변화가 없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화가 더 이상 없어요. 방금 변화가 없었죠. 없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우리가 나눌래? 라고 이렇게 멈추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 중앙점을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그룹핑을 해보니까 이번에 그룹이 좀 한두 개 바뀌었더라. 이렇게 되면 다시 반복을 합니다. 중앙점 다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룹핑 이제 새로 하고 또 중앙점 이동시키고 또 새로 그룹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이번에 두세 번을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번하고 3번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2번, 3번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소속 그룹이 더 이상 바뀌지 않으면 멈춥니다. 자, 이런 방법이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이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 K-민즈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개수가 몇 개인가, 그룹 개수가 몇 개인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 개 이렇게 나누겠다 하면 두 개 그룹이죠. 이렇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눠라. 자, 고양이, 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고양이는 무슨 고양이, 개는 무슨 개 이렇게 여러 개 한 다섯 개, 대여섯 개로 이제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대여섯 개의 다섯 개 혹은 여섯 개의 그룹으로 K를 그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클러스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거를 K-민즈를 쓰기가 사실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러스의 개수, 그룹의 개수가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제법 안정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K-민즈. 자, 또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초기 중앙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랜덤하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얘가 우연찮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찍히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점이 이제 다르게 잡히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특이한 값이 있는 경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그냥 아주 예쁘게 사실 누가 봐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싶다라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애매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중간 세 개로 나누라고 그랬는데 좌측 상단에 요즘에 점이 하나 더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넣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이제 에러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로 나누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데 한 개만 맨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점이 요 위쪽 요 데이터 하나 때문에 중앙점이
상당히 밀려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요. 요거를 어느 그룹에 넣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초기 중앙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점이 아래쪽에 몰렸어요. 그렇죠? 몰려있으면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은 거의 막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앙점이, 초기 중앙점을 이렇게 찍힌 경우에는 우리가 누가 제일 가깝냐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제 막 겹쳐요. 이제 막 여기서 경쟁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점별로, 각 데이터별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십자가 찍혀있는 이 데이터들이야 뭐 자기 위에 찍혀있으니까 얘는 얘다, 빨간색이다, 초록색이다 알 수 있지만 중간에 있는 이 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3개, 그다음 위에 있는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서도 경쟁이 좀 제법 일어나죠.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여기 점 하나가 빨간색, 가장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데이터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4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점을 또 이동시키죠. 점을 이동시키다 보면은 파란색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빨간색은 중간에서 좀 치여요.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과 파란색 사이에 좀 치이게 되고 위쪽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뭔가 소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얘네들도 뭔가 이제 소속이 되기는 돼야 돼요. 처음에 이제 중앙점을 지정을 하고 이 점들도 소속을 시켜요. 지금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단 초록색에 들어가겠네요.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좀 더 가까우니까 초록색에 넣고 평균을 계산하면 얘네들 때문에 초록색 점이 확 밀리죠. 초록색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앙점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밀려가지고 초록색이 위로 올라가고 빨간색은 중간에 치이다가 초록색이 위로 올라가면서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이제 밀려나가게 되고 파란색은 오른쪽을 밀고 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밀리고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이런 형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초기치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중간에 이상치가 몇 개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또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었고요. 이번에는 SOM을 보겠습니다. 자기 조직화 지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의 일종이에요. 이제 여러분 딥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인공신경망. 딥러닝이 이제 조금 큰 카테고리, 상위 카테고리가 이제 인공신경망인데 그 인공신경망의 일종으로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그런 가중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각형 평면 위에 동그라미들이 가득 있죠. 이것이 출력층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출력층,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뉴런 7개, 7개가 입력층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7인 벡터가 입력으로 지금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길이가 7인 데이터에 따라서 위쪽에 데이터를 주었을 때 그 데이터가 위쪽에 있는 2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자, 뭔가 조금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길이가 7인 벡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0.1, 0.4, 0.4, 0.23, 1, 2, 0.1, 0.8, 0.5 자, 등등등. 자, 이게 A고요.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 B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C라는 데이터도 또 있습니다. 자, 요거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7개 길이가 7인 벡터가 입력이니까 넣으면 각 뉴런에 하나씩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봅니다.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뉴런, 이게 동그라미 있는 게 뉴런이에요. 이 뉴런의 입장에서 보면 요 0.1이라는 값이 들어왔는데 요 하나의 뉴런은 위쪽에 있는 평면,
출력 평면에 있는 모든 뉴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의상 맨 앞에 있는 것만 연결을 시키고 뒤쪽에 있는 거는 지금 선을 안 그었어요. 너무 복잡해져서 이렇게 안 그었는데 이제 보면은 누가 제일 가깝냐 하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0.1이 돼 있을 수 있고요. 저게 0.1이 돼 있을 수 있고 0.4. 지금 위쪽 평면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6, 8, 48. 48개의 뉴런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입력 뉴런 하나에 대해서 48개의 뉴런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입력 뉴런, 두 번째 입력 뉴런도 마찬가지죠. 48개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48개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 노드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 노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하나의 뉴런, 여기 동그라미 하나 있죠? 이 뉴런은 지금 몇 개의 뉴런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7개의 뉴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뉴런도 7개와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엣지에 대해서 엣지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져요. 네, 가중치라고 하고요. 혹은 엣지의 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엣지의 값들이 7개가 있는데 이제 7개가 있는 쌍이 지금 몇 개가 총 있는 거예요? 네, 48개가 있는 거죠. 자, 왼쪽 위에 있는 얘에 대해서도 48개, 여기도 48개. 여기에 대해서 7개 쭉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요. 이제 특정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입력을 가장 잘 대표하는 뉴런이 누구인가 하는 거 대표자를 정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줘요. 자, 이렇게 숫자를 쫙 넣었을 때 각 뉴런마다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길이가 7인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어떤 애들은 비슷하고 어떤 애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가장 비슷하냐? 찾아보니까 자, 특정한 뉴런이 가장 비슷하다. 얘가 가장 비슷해. 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찾으면 얘가 이제는 너가 이제부터 요거를 A를 대표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B를 두 번째 거 B를 넣어보니까 얘는 요 다른 쪽에서 또 여기 너는 요 뉴런하고 가장 비슷해. C를 넣어보니까 요 다른 애가 가장 비슷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지점마다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얘는 A, 얘는 B, 얘는 C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 모든 가중치가 랜덤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위치, 대응되는 위치는 전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A, B, C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A가 뭐 밑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학습을 시켜요.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이제 A를 넣었는데 A하고 여기 있는 뉴런하고 가장 비슷했어요. A 데이터하고 자, 위너로 선정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냥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확실하게 요거를 대표하도록 하자 라고 해서 A 근처에 있는 애들은 다 요 뉴런하고 뉴런의 요 데이터의 값과 비슷하게 수정을 해줍니다. 자, 조금 수정하자. 그 다음에 B가 선택이 돼. B는 여기 선택이 됐어요. 그럼 여기 가장 비슷하게 선택을 하자. 수정을 하자. 그래서 B 근처에 있는 애들은 또 B하고 B의 값과 비슷하게도 수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자, A, B, C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정하고 또 다시 A, B, C 넣어가지고 또 수정하고 또 A, B, C 넣어가지고 수정하고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한 곳에 뭉쳐요. A하고 B하고 보시면 좀 비슷하거든요. 값들이 비슷해요. 근데 A, B하고 C는 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정을 하다 보면 이제 A, B는 한 곳에 뭉치고요. C는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 100개, 1000개 이런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 특정 데이터끼리, 비슷한 데이터끼리 한 곳에 뭉쳐서 영역을 형성하게 되고요. 또 다른 데이터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또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면은 더 이상 수정이 잘 안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다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멈추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조직화 지도는 이제 요약을 하면 입력으로 주어지는 벡터, 이거는 차원이 많을 수 있어요. 1차원, 2차원이 아니고 10차원, 20차원, 30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2차원 평면상의 특정 지점에다가 매핑을 시킵니다. 자, 한 유런에만 매핑을 시키는 건 아니고 모든 유런에 매핑을 시키는데 강도를 다르게 합니다. 제가 요 지점을 매핑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요 지점에 대해서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세고 나머지 지점은 강도가 약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입력 벡터의 패턴이 결국 2차원 공간상에서 어디에 갈 것인가, 그리고 공간상에서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랜덤하게 초기화를 시켜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위치는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AB가 지금 왼쪽 상단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C가 오른쪽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돌리면 AB하고 C의 위치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AB가 밑으로 가고 C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 결국은 A는 A, B 이렇게 비슷한 애끼리 묶이고 C는 좀 다르니까 얘들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수렴을 해가지고 학습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역을 색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를 뭐 하나의 영역으로, 그다음 C를 또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잘리겠죠. 잘려서 색상이 이제 오른쪽 위에는 빨간색, 왼쪽 밑에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컬러링을 해가지고 시각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솜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K-민즈하고 이제 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론적으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부분이 굉장히 생소한 부분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오렌지를 사용해서 각각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